안녕하세요.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임지연입니다. 남이 나를 고용하는 게 아닌 내가 나를 직접 고용하는 창직. 이 구직과 창직은 그 의미에서부터 엄연히 다른데요. 자, 오늘의 창직 실장은 어떤 분야일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오늘의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세상 모든 반려동물의 건강을 책임진다. 1:1 맞춤식 제조가 특화된 펫푸디스트 조양선. 그녀만의 창직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1인 가구, 현대사회의 특징을 표현한 말인데요. 이렇게 핵가족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시장 또한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세상 모든 반려동물의 건강을 책임지고 싶어하는 국내 1호 펫푸디스트 헬로 맘마미아 조향선 대표 그리고 부천대 김군수 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국내 1호 펫푸디스트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펫과 푸디스트, 익숙한 영어인데 또 조합을 하니까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네요. 어떤 직업인가요? 음식으로 반려동물의 건강을 도와주는 직업인데요. 반려동물 입양하면서 저희가 아이들과 행복하고 건강을 지켜주는 것도 저희 인간의 몫이잖아요. 그렇죠. 네, 음식으로 그런 부분을 케어해드리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굉장히 색다른 접근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기본이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안 하고 계시는 직업이잖아요. 네. 그 이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그 이전에는 20대 후반에는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다가 네. 우연한 기회에 이제 영동 지방에 여행을 왔었어요. 네. 그때 이제 그 골든 리트리버라는 오! 네, 그러니까 그 맹인 굉장히 안내견 큰, 있죠. 네. 네, 그 아이를 만나게 됐는데 그 아이가 이제 외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는 맹인 안내견으로 온 거였었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 한국에서는 맹인 안내견 생활은 얼마 못 하고 아이가 이제 너무 멋있고 네. 그러니까 얘를 이제 종견으로 몇 년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아파서 갈 데가 없는 아이를 보고 네. 그래서 영동 지방에 어떻게 그 아이로 인해서 자리를 잡게 됐어요. 네. 하시던 일을 그만두신 건가요? 예, 회사를 다니다가 이 아이가 너무너무 좀 안 됐기도 하고 네. 그냥 너무 이 아이랑 같이 살고 싶기도 하고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영동 지방에 자리를 잡아서 그리고 이유식 사업을 한 10년 동안 했죠. 아, 이유식 사업을 하셨구나. 네. 자, 이유식 업체에서 얼마나 근무를 하신 거죠? 10년 정도, 10년 약간 좀 넘게 한 것 같아요. 아,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유식 업체에서 일을 하신 것과 또 동물의 이유식, 자연식을 하시는 거 네. 연관성이 좀 있어 보여요. 꽤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일단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몇 가지 재료만 제외를 하면은 네네. 반려동물들도 먹을 수 있거든요. 아.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자연식으로 치유되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동물들한테 그리고 우리 반려동물들한테 이제 연관을 지어서 재료들의 특성을 살려서 거기서 좋은 부분만 뽑아서 이제 아이들한테 주게 되니까 굉장히 그 전에 있었던 부분 그대로 가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아기들 이유식 시장은 제가 포화 상태를 넘어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의 상황은 어땠어요? 그때 제가 처음에 이유식 사업을 할 때는 한 네. 5군데 업체도 없었어요. 어. 그러다가 이제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 그때 우후죽순으로 정말 폭발적으로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저는 초창기 때 처음에 네. 5업체 정도밖에 없을 때 들어가서 그랬는지 꽤 많은 고객님들이 이제 저를 믿고 따라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뭐 수익성으로 힘들다 이런 부분은 없었고 또 그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10년을 네,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노하우로 인해서 그냥 굉장히 좀 잘 하고 있었어요. 수익도 괜찮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직원들한테 네네. 이것 좀 도와줘, 저것 좀 도와줘 이렇게만 해도 그냥 뭐 4인 가족 아이 학원 다 보내고 그 정도로 먹고 살 정도가 됐었는데
근데 그게 그랬군요. 조금, 예, 좀 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5년 후에서부터 시작한 지 5년 후에서부터 이제 많은 업체들이 생겼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가 호황기라고 할 수 있으니까 아, 그렇죠. 상당한 수입도 있었을 것 같고 네. 호황기를 누렸을 것 같은데 네. 왜 관두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때 글쎄요, 그냥 뭐 아침에 일어나면은 밤에 잠잘 때까지 네. 늘 일만 하고 아. 그리고 자면서도 일 생각을 하고 늘 그냥 일과 함께 네네. 쉬는 시간도 없고 아무런 생활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일밖에.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도망치고 싶었다 그래야 되나? 아, 그렇군요. 너무 지치는 거죠. 힘들고. 네네. 예. 그리고 아마 시장 상황 자체도 좀 많이 바뀌어가는 걸 목도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네네. 사실 좀 상업적인 부분? 음. 이유식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래요. 엄마가 내 아이한테, 내 자식한테 해서 먹이는 그 마음이 빠지면은 그렇죠. 음식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부터 그냥 좀 상업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7년, 8년 제가 했을 때 네. 그때부터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이게 이제 엄마의 마음 정말 사랑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은 아. 내 아이한테 준다고 해도 질적으로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그닥 만족을 시켜주지 못하는 게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군요. 정성이 빠진 건 네네. 빠졌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그래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면서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러니까 진실성이 없는 일은 네. 내가 너무너무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런 것들이 빠졌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보람도 없고 그렇죠. 돈이라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 그때 이제 관두게 되셨군요. 네, 그만하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진정성이 흐려지면서 또 상업성이 도드라지니까 그런 게 싫었고 그렇죠. 또 너무 바빠지다 보니까 내 삶을 좀 찾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셨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좀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나에게 그 먹고 살 수 있는 거 먹거리를 해결해주면 모든 것들이 직장에서 원하는 것들이 다 해결이 된다. 네. 그러니까 뭐 먹여주기만 하면 얼마든지 일을 할게요. 라고 했던 직장을 그런 식으로 직장을 구하던 시절이 있었죠. 네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됐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서부터 직장에서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의 나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느냐, 나의 자아 실현에 얼만큼 도움을 줄 수 그렇죠.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해결해 주어야 하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날 문득 워커홀릭으로 살아보다가 과거 우리 아버님들 세대가 그랬지 않습니까? 네. 워커홀릭으로 살다가 어느 날 물뚝 나를 뒤돌아보니 네. 아이들도 나에게 옆에 없고 네. 뭐 부인도 없고 나는 도대체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어디에 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문득 내가 질문을 던졌을 때 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라는 질문 들었을 때 선뜻 행복하다고 대답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어찌 보면 그런 직장에서 나의 자아 실현과 한 부분들을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을 그렇죠. 찾고자 남들이 봤을 때는 야, 그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두어? 네. 라고 하는 사람들도 과감하게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겠죠. 맞습니다.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잖아요. 네. 네, 애초에 그 반려동물 쪽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만두신 건지 아니요, 어떤가요? 그런 네. 건 아니었었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늘 반려동물이 함께 있었고, 그리고 왜 어릴 때 저희는 집에서 방 안에서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그런 문화는 없었잖아요. 저희 네. 어릴 때요. 네, 그러니까 네. 밖에 있는 애. 근데 그렇죠. 저희는 어릴 때도 부모님이 반려동물을 안에서 집 안에서 키우실 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좀 그러니까 반려동물에 대한 좀 애착이 많았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은 없었는데 일을 그만두고 예, 좀 쉬는 기간에 네네. 예, 반려동물에 대한 우연히 이제 만난 반려동물로 어. 인해서 아. 이 일을 하게 된 거지. 처음에는 아무것도 그냥 뭐를 해야겠다라는 대책도 없었어요. 아니 어떤 대책도 없고 대안도 없이 일을 네. 불쑥 그만두셨는데 네. 또 우연히 길고양이가 찾아왔다고 들었는데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저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왕성하게 일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집에 있으니까요. 너무너무 적응이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좀 며칠은 그냥 잠만 자고 너무너무 자고 싶고 네. 뭐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음. 그냥 뭐 뒹굴뒹굴하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뭐 텔레비전 리모컨도 여기저기 뭐 보고 싶고 네. 정말 전 그게 될 줄 알았었어요. 네네. 근데 이거요 텔레비전도 취미가 있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드라마도요 스토리 아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근데 뭐 보는 건 다큐 뭐 이런 거를 보다가 그런 것들도 너무 뭐 지겹고 뭐 사회적으로 왕성히 일을 했던 제가 집에 있으니까 너무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럼요. 일하던 사람들은 또 이제 쉬라고 해도 잘 못 쉬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날 좀 우울감? 네. 내가 이런 거를 위해서 어. 여태까지 살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모습이려고 여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았나? 그렇죠. 이런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되게 우울하고 힘들고 어. 막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지인분께서 네. 등산을 가셨다가 음. 유기 고양이를 하나를 데려오셨대요. 아. 근데 그분도 굉장히 좋으신 분이세요. 네네. 근데 그분이 그러면서 한번 우리 집에 놀러 와. 그런데 왜 그 좀 뭔가 끌린다는 그래서 거기를 저녁 때 이제 갔어요. 그 집을. 네네. 갔는데 고양이가 저를 보더니 예. 왜 고양이가 이렇게 발톱을 세워서 확 핥히는 이런 게 아니고 음. 제 팔을 이렇게 탁 잡으면서 안기는 거예요. 음. 그때 그 왜 포근한 느낌 음. 그런 게 왜 반려동물을 이제 일을 하느라고 십몇 년을 이유식 사업을 할 때 네네. 십몇 년을 반려동물과 함께 있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 그 전에 우리 집에서 함께 있었던 아이들 막 이런 예전에 내가 보낸 아이 그런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분한테 부탁을 했죠. 네네. 그분은 이제 그분도 길고양이들 여러 마리를 키우시는 분인데 예, 부탁을 했죠. 제가 혹시 얘를 데려가도 되겠냐. 아. 그랬더니 흔쾌히 잘 키워봐라. 그래서 이제 집에 데리고 오게 됐어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길고양이였던 나나를 만나게 네, 되셨는데 그 나나를 만난 게 일을 관두고 얼마나 있다 만나게 되신 거죠? 한 2, 3개월 정도? 네. 네. 그 짧은 시간 내에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만나게 되셨는데 네. 일을 가만두고 나서 굉장히 권태에도 심하게 느끼셨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강의를 들었는데 열정이 클수록 권태를 느끼는 정도도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뭐 성숙기가 될 수도 있고 우울기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대표님은 이제 길고양이 나나를 만남으로써 그 기간이 우울했던 기간이 짧아진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길고양이 나나가 대표님의 열정을 불러일으킨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글쎄요, 지금 생각하니까 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 그렇죠. 처음에 나나가 이제 길 생활을 많이 했으니까 많이 아팠을 거 아니에요. 아. 그냥 건강한 고양이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피부병도 너무 심했고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너무너무 많았었어요. 근데 네. 얘를 딱 만났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말도 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참 그게 네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후회도 되는데 너 나 안 만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러니까 나를 만나서 다행이야. 네. 내가 네 생이 끝날 때까지 우리 함께 하자. 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요 아이랑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네. 예, 내가 얘를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러니까 그때 한없이 쓰러져가는 나나를 보면서 동질감? 얘를 꼭 일으켜야지. 아하. 내가 일어날 것만 같은 이런 동질감이 드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얘랑 나랑 같이 얘를 꼭 살리고 싶다는 이런 생각. 그래서 아마 그렇군요. 아마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신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았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대표님이 나나를 도와줬다기보다는 또 다르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도와준다는 생각이지만 나나한테 또 도움을 받은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예. 나나가 그러면은 이제 많이 아팠다고 하셨는데 얼마 만에 회복이 됐나요? 제가 집에서 자연식을 만들어 주면서요. 네.
그리고 자연식 만들어주면서 물론 자연식도 해줬지만 거기에 뭐 좋다는 거 집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아픈 분들이 병원을 여기저기 다 다녀보다가 안 되시면은 집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자연요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나나한테 많이 해줬어요. 어. 그래서 이제 거의 24시간을 나나랑 같이 붙어 있었는데 고양이들은 특성이 그래요. 네.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못하고 아. 그리고 또 새로운 환경이 왔을 때 자기가 굉장히 좀 거부감 느끼고 그래요? 거기에 적응하는 시간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음. 나나가 나나한테 자연식을 해주고 우리는 나나를 가족들 아무도 건드리질 못했어요. 항상 소파 뒤에 숨어 있었고 그리고 항상 이제 사람들 시선이 없을 때 다녔고 그래서 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웠는데 그렇죠. 예, 얘가 적응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나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게 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나가 화장실을 갔다 오면 막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을 잡아서 이쑤시개로 막 그리고 뭐 그 비닐 장갑을 끼고 도대체 뭐가 건강이 어떻게 어떤지. 나왔나 예. 네, 그런 거를 보면서 나나를 체크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 그런 것도 해주고 그리고 또 이제 자연식 만들어주면서 처음에 이제 적응을 못하니까 네. 사료만 먹던 아이가 자연식으로 적응할 때는 조금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때 이제 적응을 시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요. 네. 이제 한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예. 아, 다행이네요. 예, 지금은 너무너무 막 예쁘게 예. 정말 눈에 넣어도 안 나쁘다는 말이 그렇죠. 예,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보면 약간은 길고양이로 생활을 하면서 사람의 손길을 좀 겁내했을 텐데 대표님의 지극정성으로 인해서 나나가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사실 그 이유식에서 이제 근무를 하셨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만 사람 아기였고요. 이제는 동물이잖아요. 좀 그렇죠. 아무래도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어떤 공부를 하셨는지 그런 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일단 제가 수의학과 출신은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냥 음식의 재료를 음.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안다 뿐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사람이 먹는 재료에 몇 가지만 빼면은 네.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반려동물들이 다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수의학을 전공하는 친구들 만나서 뭐 거의 뭐 거기서 매일매일 붙어서 살고 그리고 이제 뭐 도서관에서 자료 찾아서 공부하고 서점 가서 책 사다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수의학 전공하는 친구들한테 정말 많은 걸 배웠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 특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아이들의 특성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이제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책을 아, 나나를 보살피면서 그 모습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나한테 희망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처음에는 그냥 뭐 얘가 꼭 살아야겠다 이런 간절한 기도와 희망이 있었다면은 얘가 이제 어느 날은 햇살 좋을 때 베란다 같은데 나와 있어요. 네. 나와서 저를 이제 냉장고로 데려가서 냉장고 앞에서 야옹야옹 우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밥 달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 자연식 달라고요. 어. 그럼 감동이죠. 저는 처음에 나나가 저한테 그런 이제 제스처를 줬을 때 정말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늘 거부만 하고 늘 아파서 구석에 숨어 그렇죠. 있던 애가 나를 알아보고 나한테 뭔가를 달라고 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동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나나한테 이제 간식을 해주게 됐어요. 뭐 요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못 해줄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해주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집에서 이제 뭐 카메라로 네. 네, 그냥 취미생활로 찍은 거예요. 우리 나나도 좋아하고 나도 행복하고 뭐 그냥 두루두루 다 네. 우리 남편도 좋아하고 특히 맨날 처져 있다가 행복한 막 활기찬 생활을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책을 출간을 하게 됐죠. 네네. 예. 그렇군요. 지금 예. 이 책이 우리 대표님이 출간하신 책인데요. 제가 녹화 들어오기 전에 방송하기 전에 잠깐 살펴봤더니 정말 뭐 육아일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아픈 나나, 뭐 회복된 나나부터 시작해서 자연식을 만드는 방법 정말 다양하게 소개가 되어 있던데 육아일기를 보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처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그게 굉장히
집에서 그러니까 조금 음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무나 하실 수 있는 그냥 간단한 레시피 책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냥 출판사에 처음에는 그냥 간단한 요리책, 반려동물 간식책이나 자연식책 이런 걸 만들고 싶어요라고 얘기했는데 출판사 이제 쪽에서 스토리를 넣어라. 잘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스토리를 넣다 보니까 내가 좀 공개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도 좀 들어가고 아,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어. 조금 부끄러운 내용도 있고, 예. 그래요. 예. 근데 사실 일반적인 어떤 조리법만 담긴 책이라면 너무 식상했을 것 같아요. 우리 서점에서 흔히 볼 수가 있거든요. 스토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더 독자들에게 흥미를 좀 끌어당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이제 출판이나 강의에서 스토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교수님, 그 효과가 얼마나 되나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스토리텔링의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마케팅에서도 뭐 스토리텔링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고 맞아요. 얘기들을 하는데요. 예. 그만큼 이제 유사 상품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상품과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내가 어떤 차별점을 가져갈 것이냐, 그래야만 선택을 받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랬을 때 이제 그것들이 사람들이 좀 더 빠져들 수 있고 한번 잡았을 때 몰입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요소들을 가미해 주어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뭐 이 사람들이 이것을 처음 접했을 때 뭐 3초 안에 그 사람들이 계속 이것을 이어갈 것인가에 말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빠른 시간 내에 내가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이제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특히 이제 책 같은 경우에 있어서 네네. 지금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 예. 활자를 보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대부분 이제 미디어 세대이기 때문에 네. 빨리빨리 넘어가는 화면들 그리고 이미지로 그것들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는 게 익숙해져 있는 세대들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책으로 만들 때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스토리 전개를 해주고 있게 되면 사람들이 책 한 권 텍스트로 되어 있는 책을 쭉 읽어나가는 것은 지쳐서 못 읽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빨리 읽어나갈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훨씬 더 접근성이 좋아지고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접근 전략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부끄럽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도 굉장히 잘 읽히더라고요. 되게 재밌었는데요. 자연식 사진이 굉장히 많이 실려 있고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저희가 먹기에도 굉장히 아까울 정도로 예쁜 음식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간이 먹는 거를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일찍 죽을 수도 있다. 사료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먹여도 괜찮은 건가요? 인간이 먹는 재료 몇 가지. 네. 아마 이제 반려동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음식을 주의를 해야 되는지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인터넷에 세 글자만 쳐보면 다 뜨니까 아실 거예요. 그런 것만 빼면은 반려동물이 오히려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근데 왜 사료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을까요? 네. 글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니까 이런 이 상품도 개발을 하고 좀 일도 하겠죠. 근데 네네. 사료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봤는데 좀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면요. 네네. 마케팅의 뭐 성공 효과? 아, 그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또 뭐 어. 사료로 도움 받고 있는 아이들도 많고요, 사실은. 그렇군요. 예.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료업체의 마케팅 기법이 좀 궁금해지는데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하던가요? 글쎄요, 저는 일단 저를 먼저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뭐 애견 샵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네네. 내가 당신네 상품을 우리 병원에서 판매를 하고 싶은데 몇 %의 이익을 줄 수 있느냐. 네. 이렇게 먼저 접근을 하세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렇군요. 그리고 뭐 또 리베이트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좀 걸려 있을 거라는 민감한 사안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대형 업체들이 마케팅을 하면서 성공한 사례들도 많이 있고 대중의 인식을 좀 바꿔
바꿔놓은 것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혹시 알고 계신 거 있나요? 이게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사료업체들이 마케팅을 통해서 사료 시장을 넓혀가는 거, 그것은 그들의 생존 전략이기 때문에 네. 뭐 그것을 뭐라고 할 수 없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 견주들이나 묘주들이 왜 사료를 먹이느냐? 그건 사실 첫 번째는 편의성이거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줄 수 없으니까요. 네, 네. 근데 그들이 그것들을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편의성만 때문이 아니냐? 그것도 아니고요. 네. 내가 그런 것들을 다 맞춰줄 수가 없습니다. 음. 그래서 공장에서 그런 것들이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것들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내가 애견이나 고양이들에게 내가 적합한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보다 훨씬 어떤 면에서는 내가 먹던 음식 그냥 나눠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음식을 주는 것도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일방적으로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너무나 널리 확산을 시킨 거죠. 흡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이 먹는 음식을 그대로 주면 되는데 네. 단 거기에서 몇 가지를 빼고 또 뭐 예를 들면 뭐 소금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 굉장히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건 네. 뭐 인간들에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뺀 음식을 주어야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그동안에 뭐 저희가 예전에 그 동물 키울 때 보면 그냥 집에서 먹다 남은 반찬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주잖아요. 예. 이제 그렇게 주면 건강에도 해롭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이 먹는 것을 주면 해로워.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사료를 먹여야 해. 네. 라고서 사료가 건강에도 좋은 거야. 이렇게 포장이 된 부분들이 있죠. 사실 기업들은 그런 식으로 많은 소비자들을 현혹을 시킵니다. 네. 예를 들면 그 뭐 우리가 기름기를 먹을 때 식용유가 훨씬 더 좋은 기름인 것 같잖아요. 네. 뭐 식물성이니까. 네. 사실은 그런데 뭐 영양학자들에 의하면 오히려 아. 그것들은 콩에서 기름을 추출할 때 화학 성분을 활용해 추출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우유에서 그냥 우유를 걸러서 나온 버터가 훨씬 더 몸에 좋은 지방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또 그 MSG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우리 예전에 그것도 멸치국물 다시 내면 그 주성분이 MSG인데 네. 그것들을 갖다가 화학적인 성분으로 만들어서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오히려 이게 더 몸에 좋은 거야다라고 얘기해서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뭐 밑땡이라든가 뭐 이런 조미료 회사들이 예. 처음에 그것들을 마케팅을 할 때 오히려 좀 있는 집에서는 음식을 만들고 마지막에 그런 거 한 숟갈 정도 넣어주는 게 부의 상징이며 뭐 이렇게 인식되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렇군요. 예. 아직도 지금 뭐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어. 쪽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조미료 회사의 조미료를 넣는 것이 굉장히 네. 이거 뭐 부유한 것처럼 그래서 모든 주부들의 소망이 그 커다란 그 봉지를 하나 우리 집에 갖다 놓는 것이 자기의 큰 소원인 것처럼 네. 그렇게 아직도 이제 마케팅을 잘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은요. 소주 회사에서 네. 전에 이런 요즘에도 TV 광고에도 뭐 그런 거 나오고 TV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소주병 멋지게 탁 따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탁 떠서 물 흘려보내는 거 나오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사실 다 소주 회사의 마케팅 전략이거든요. 그걸 쳐내버려야 한다라는 것은 불순물이 그 위에 뜨기 때문에 그런 것을 버려야 한다. 네, 그렇게 버리고 알고 따라야 한다. 있었는데. 한다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전혀 그렇진 않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면 그것을 왜 쳐냈느냐? 네. 사실은 소주가 이렇게 소주잔에 따르면요. 보통 한 병 전체를 다 소주잔의 적정량을 따르면 8잔 정도가 나옵니다. 네. 7잔 반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탁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네. 마지막에 한 잔이 모자라게 돼요. 소주를 혼자 마시진 않잖아요. 전략적이다. 예, 둘이 마시기 때문에 이게 8잔이 나오면 짝수가 딱 떨어져서 야, 끝나죠. 이거 마시고 그냥 가자 이렇게 네. 되는데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얘가 다 잔을 따라 주었는데 네. 나에게 따를 잔이 모자라면 아줌마 여기 한 병 더요 네. 라고 하면서 실제로 소주회사의 매출액이 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건강은 나빠지고 네. 과음을 하게 네, 되고. 그래서 기업들이 마케팅 전략을 펼치는 아, 것을 보면 그렇군요. 소비자들의 인식을 한 발 뛰어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가려내는 그런 뭐 해안이 좀 필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대형 업체의 마케팅 전략이 좀 안타까워서 개발도 하셨잖아요. 지금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게 네. 어떤 제품이죠? 이게 이제 사료에 뿌려 먹는, 그러니까 사료 위에 뿌려 먹는 뭐 사료 보조 식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예,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사료 많이 먹이시잖아요. 네. 사료 많이 먹이시는데 괜찮아요. 사료 좋아요. 네. 예, 먹이시고 대신
몸속에 있는 한 가지 음식만 계속 먹게 되면은 사람들도 독소나 노폐물이 이제 그렇죠.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반려동물도 그거예요. 계속 사료만 먹을 거면은 몸속에 독소나 노폐물을 빼주고 그 안에 좋은 영양을 채워주자.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개발한 이제 상품이에요. 그렇죠. 네. 제가 그 뒷면에 성분을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뭐 단백질이 46%막 너무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천연 자연식인 거죠. 네네 이거 뭐 대부분 정말 좋은 제품이 많이 제, 들어있던데. 예. 재료가 뭐 거의 홍화씨, 우슬, 뭐 예. 구기자, 뭐 스피루리나를 네, 함유해서요. 요즘에 뜨는 거, 예. 네, 이번에 이제 그걸로 특허 출원돼 있거든요. 스피루리나를 함유해서 예, 예. 그걸로 해서 만든 거예요. 예. 아마도 이렇게 개발하신 상품 이런 것 때문에 헬로 맘마미아 같은 경우에 어떤 특화된 노하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화된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공개를 해주세요. 1대1 맞춤. 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고객님께서 주문을 하시면은 네. 제가 고객님한테 이제 연락을 드려요. 어. 그래서 아이의 상태를 이제 다 파악을 하는 거예요. 아하. 반려동물의 상태를 만약에 이제 아이가 뭐 피부가 좋지 않다. 네. 그러면 피부 쪽으로도 케어를 해드리는데 종합 건강식으로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모든 부분이 활성화가 되면서 피부가 좋아지게. 네. 근데 관절이 좋지가 않다. 그러면 모든 부분이 좋아지면서 관절이 좋아지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객님과 1대1 맞춤으로 고객님과 통화를 해서 이제 아기 상태에 따라서 예, 맞춰주는 그런 부분을 해드리고요. 그 1대1 맞춤 상담이라는 맞춤 제작이라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그렇게 1대1로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처음에 나나가 이제 몸속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쓰다듬어 줬는데 무슨 덩어리 같은 것들이 오돌도돌하게 막 잡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병원에 병원에 가서 찍어보면 이게 종양이다. 네. 그리고 뭐 이제 농이다. 농이 이렇게 뭉친 거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제가 이제 물론 수의사는 아니지만 예. 이거를 혹시 독소가 차서 그러지 않을까? 그때 또 마침 또 디톡스 해가지고요. 네. 뭐 넣고 갈아서 먹고 뭐 이게 열풍이었죠. 엄청 열풍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네. 혹시 우리 나나한테도 이런 걸 만들어주면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어서 나나한테 계속 먹였어요. 네. 먹이다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등을 이렇게 만져주는데 그 농이 예, 예.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아, 지금은 없어요, 그 농이. 어머. 그러니까 뭐 어떤 수술이라든지 이런 걸 한 게 아니라 자연 치료를 네. 해서 그게 없어졌군요. 그렇죠. 처음에 이제 그 덩어리 같은 게 잡혔을 때 병원을 데려갔더니 병원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종양 같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자, 자르고 꺼내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나나는 수술할 그 상태가 아니었었어요. 네, 네. 길에서 너무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거의 뭐 그냥 어떤 수의사 같은 경우에는 얘를 보고 그냥 뭐 안락사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안락사에 대해서. 네, 근데 네. 지금은 조금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예요.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네. 나나가 상태가 안 좋았으니까. 근데 그 상태에서 나나를 마취를 하고 이 종양 때문에 수술할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네. 그래서 혹시 이렇게 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나나랑 그게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요걸 또 이제 다른 아이들한테 나눔을 막 이제 했죠. 아, 나나가 그렇군요. 너무 좋아지니까. 네. 그래서 뭐 일기도 쓰고 이제 그런 부분 항상 이제 전화 통화하면서 일지도 쓰고 그랬었어요. 네. 예. 그렇군요. 예. 네, 지금 자연치유식을 하고 계신데 현재 사료를 먹는 가정도 먹이고 있는 가정도 굉장히 많잖아요. 사료 시장은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 사료 시장 같은 경우에는 홈메이드 사료 시장이나 뭐 집에서 이제 직접 이제 만들어 주시는 사료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홈메이드식이요. 그런 부분 경우에는 좀 있는 것 같고 예, 몇 군데 있는 것 같고 이런 제품은 이제 국내 최초 개발 상품이죠. 그렇죠. 예.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건강식품, 뭐 보약 개념의 그런 식품이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교수님, 이 반려동물 용품들은 상당히 많이 시장이 커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 분야는 네. 좀 상대적으로 덜한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성장 가능성 어떨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동물 사료 시장은 용품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그 좀 작은 규모가 네. 작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그 애완동물과 관련된
시장의 전체 규모를 한 1조 8천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대부분은 의료나 그러니까 미용이나 용품 이런 관련 시장이 1조를 좀 더 넘어가고요. 네. 그러니까 사료 부분들은 한 5천억, 5천억 정도 규모 아. 정도밖에는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미국이나 이제 선진국 다른 나라들을 비교해 보면 다른 나라들은 그 용품이나 이런 시장보다 사료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그 사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그 전체 그렇죠. 시장 규모만 놓고 반도 할더라도 네네. 거기에서 구성비 자체가 이제 달라질 아. 요인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사료 시장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겠죠. 그렇겠네요. 네. 자, 그러면 시장 전망을 밝게 보셨는데 펫푸디스트 이 직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 직업 자체도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훨씬 더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 국민들이 이제 이 애완동물 시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 소득이 이제 10,000불이 넘어가면 네. 이제 이런 것들 애완동물을 한번 키워볼까라는 아. 이제 시장이 좀 형성되는 시기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다가 20,000불 정도가 넘어가면 예. 국민소득 20,000불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시장이 이제 확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소득 20,000불이 넘어간 시점서부터 애완동물 시장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네. 그런데 이 국민소득이 30,000불이 넘어가게 되면 애완동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애완동물을 그냥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존재라는 네. 정도로 인식을 했다고 한다면 30,000불이 넘어가면서 그 동물에 대한 이게 동물이 단순히 나에게 애완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려자라는 느낌을 간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인식이 전환됨에 따라서 이들에게 지출하는 비용의 구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전에는 20,000불에서 30,000불 사이에서는 나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즐거움을 그렇죠. 줄 수 있도록 예쁘게 꾸며주고 네, 네. 뭐 예쁘게 머리 깎여주고 염색해주고 뭐 이런 것들에 돈을 많이 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는 얘네게 나의 동반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애완이 아니라 아. 반려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므로 인해서 이들이 나와 좀 더 오랜 시간을 보내줄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들이 좀 더 이 얘네들에게 좀 더 행복해지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얘네를 맞아요. 어떻게 할까였다면 이제는 얘네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네네.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그들의 먹거리에 이제 신경을 쓰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애완동물 시장에 있어서 그 음식 시장, 푸드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직업의 전망이 굉장히 밝게 느껴지는데 이제는 정말 동반자 개념인 것 같아요. 함께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직업을 이제 하고 싶어하는 분들, 준비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네, 네.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직업을 선택한 요즘에도 이제 학과에서도 이제 대학에서도 뭐 애완동물 학과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단순히 그것들을 나의 직업 전망이 좋다라고 선택하기에는 쉽지 않은 직업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 동물에 대한 애정이 정말 있지 않으면 그것이 근간이 그럼요. 되지 않으면 지속해 나가기가 너무 힘든 맞습니다. 거거든요. 예. 이게 뭐 단순히 이 말 못하는 아이들과를 상대로 무언가를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이해를 철저하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적성에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단순히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동물이랑 오랜 시간을 할 수 있구나 이런 단순한 이유에서 선택하면 실패할 확률이 너무나도 높고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아까 우리 대표님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공부하셨다고 했는데 네. 수의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미용하시는 분들도 뭐 이런 인체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인지하고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도 인체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직업을 직을 하듯이 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동물에 대한 이해를 그런 단순히 심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습성 이런 이해가 아니라 이들의 신체 구조에 대한 이해까지도 필요한 부분이 생기게 될 것이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또 이제 더불어 그렇죠. 뭐 이런 식품 영양학이라든가 다양한 분야의 학문들이 네. 좀 결합이 돼야만 맞아요. 이 시장은 새로 탄생한 시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왜 여태까지 존재하지 않았었냐 하면
이 시장은 어떤 단일 분야의 지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존재하지 않았었던 거라는 거죠. 최근에 나오는 직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네. 대부분 여러 가지의 우리가 그동안 인류가 성장해 오면서 발전시켰던 여러 가지 학문들이 결합이 돼서 나오는 직업들이 요즘에 나오는 신직업들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요 1인 페프스틸이라든가 이런 분 신직업을 택하기 위해서는 맞아요. 다양한 분야의 학문에 대한 융복합적인 지식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는 겁니다. 네. 시장 전망을 굉장히 밝게 내려주셨어요. 실제 대표님이 느끼는 현실은 어떤지 궁금한데 판매를 시작하셨잖아요. 어때요? 이게 국내 최초 개발 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좀 인식이 좀 없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네. 처음에 제가 이유식 할 때도 그때도 고객님, 그러니까 그 이유식 먹이시는 분들이 깡통 이유식 있잖아요. 네. 그게 모든 영양이 다 갖춰져 있는 최고의 영양식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만드는 홈메이드 이유식, 그거는 이제 그 몇몇 사람만 먹는 거. 그게 불과 한 10년 정도 전에는. 근데 지금은 거의 그 깡통 이유식 그거 자체를 안 먹잖아요, 많이. 네네. 네, 안 먹고 이제 거의 다 홈메이드 이유식만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음. 이거를 개발해서 사료를 먹일 때 항상 이걸 같이 먹여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만 있으시면은 충분히 아이가 아프지 않고 병원에 요즘 반려동물들은 의료보험 많이 안 되잖아요. 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의료보험 많이 안 되잖아요. 병원 가면은 아이들 기본이 10만 원이에요. 네. 근데 평소 때 그냥 이런 거 좀 이렇게 챙겨주면은 아이를 건강을 평소 때 챙겨주면은 그렇죠. 나중에 좀 노견되고 이래서도 병원 안 가고 그냥 이렇게 할수 있는데.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제 고객님들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조금 힘들죠. 힘들죠. 예, 제가 국내 첫 개발 상품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인식이 부족한 게 좀 힘든 점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럼 홍보를 좀 하고 계시나요? 홍보는 따로 광고 같은 거 전혀 하는 거 없고요. 아. 그냥 이제 고객님 이제 주문하시면은 상담을 하시면은 상담을 하고 고객님이 드셔보셨잖아요. 네네. 이거 괜찮아. 그러면은 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주위에 반려동물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 많은데 네네. 모임 가지면은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모임에서 자식 얘기하면 10,000원 내야 되고 반려동물 얘기하면 30,000원 내야 된대요. 예. 저 그거 정말 이해해요. 근데 모여 있는 사람들이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만나면은 그러니까 뭐 니네 애기 어땠니? 꼭 있죠. 집에 아기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 갓난아기 아니면 어린이집 보내고 잠깐 커피 마시러 나온 엄마 대화가 그래요. 네네. 그리고 그러면은 정보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고객님한테 정말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죠. 예. 해드려요. 그럼 그 고객님이 정말 괜찮아? 그러면은 이제 그 친구분한테 여기서 이거 샀는데 괜찮아. 너도 한번 먹여봐. 입소문. 그렇죠. 그렇게 지금은 그렇게만 하고 있고. 예. 예, 그리고 뭐 현재 지금 저는 되게 만족해요. 제가 사랑하는 아이들과 항상 함께 있고, 그리고 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착하세요. 네. 옛날에 그잖아요. 뭐 동물 좋아하는 사람 치고 맞아요. 나쁜 사람 없다고. 저랑 마음 맞는 분들이랑 하루 종일 전화 통화하죠. 그리고 행복하시군요. 그럼요. 저녁 때 집에 들어가면 우리 애기들이 막 저보고 좋다 그러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 너무 행복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보다 사업을 더 크게 늘린다. 뭐 돈을 뭐 더 많이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없어요. 아니 그러면 좀 그래도 광고를 안 하고 입소문에 의존을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수익적인 아쉬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아쉽지 않아요? 돈이 조금 어쩔 때는요. 돈이 내가 조금 더 많았으면은 우리 집에 있는 이제 강아지 고양이들한테 조금 더 좋은 걸 해줬을 텐데 이런 아쉬움은 남아요. 아 진짜 부모의 마음이구나. 예. 그냥 엄마죠. 네. 엄마죠. 그런 아쉬움은 남아요. 근데 제가 글쎄요, 그냥 아이들이
반려동물들이 그냥 건강하게 음. 오랫동안 살 수 있다면은 그게 제 봉급이 아닌가 싶어요. 네. 굉장히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게 얼굴에 드러나는 것 같아요. 행복해 보이시는데 본인이 행복한 만큼 그 행복을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펫푸디스트 양성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펫푸디스트 양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제3, 제4, 제5의 그렇죠. 펫푸디스트가 나오면은 저도 제1호 펫푸디스트 그렇죠. 얼마나 보람되고 감사하겠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양성 과정이나 이런 거 알리는 것보다는 네. 배우고 싶다는 분들이 오시면은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물론 이제 그분들께 이제 그런 부분을 다 이제 알려드리고 그리고 또 저와 같이 일을 같이 한다면은 더 좋겠죠. 네. 예, 그런 부분도 또 취업 부분도 제가 이제 해드릴 수 있으면 좋고요. 네. 그런 계획까지 아직은 거기까지밖에 없어요. 아직은 구체적인 어떤 양성 과정에 대해서 생각하지는 않고 계신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양성 과정을 운영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뭐 지금 양성 과정을 지금 당장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그렇죠.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알려주시고는 계시기 때문에 네. 뭐 하나도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양성 과정이라고 한다? 그럼 좀 더 오피셜한 느낌이 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과정이라는 것을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 과정에 대한 기대치가 있을 거라는 그렇죠. 거죠. 이제 그 기대치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 만큼의 내가 내실 있는 알찬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와 함께 일을 하면서 내가 옆에서 내가 일하는 거 보면서 어깨 너머로 배우기도 하고 요런 것 요때는 뭐 넣어야 돼요? 라고 하는 정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OJT죠. 네. 현장에서 그냥 OJT. 배우는 겁니다. 네네. 예, 이렇게 일을 배우고 있다 그러면 네. 과정 그러면 약간적인 오프 더 JT의 느낌이 좀 더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이 시기엔 어떤 걸 학습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체계별 단계별 학습법이라든가 네. 또 얘네들 찾아오는 교육생들에게 내가 얘네들에 대해 습성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줄 것인가, 얘네들이 어떻게 아팠을 때는 어떤 음식을 줘야 된다라든가 하는 것들을 임상적으로도 좀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할 거예요. 이게 지금은 그것들이 단순히 이제 경험에 의해서만 그런 것들을 증명해 나왔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공식적인 과정화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맞아요. 거거든요. 너 이거 검증해봤어?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임상의 사례들을 정리해서 무언가 축적된 경험치로서의 체계적인 데이터 이런 것들을 축적한 이후에 과정을 만드는 것이 지금 당장 이렇게 섣불리 시작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 건강한 펫푸드를 알리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양성 과정이나 뭐 활동을 하지 않으신다면 아무래도 좀 잘 알려지지 않을 거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네. 이 건강한 펫푸드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그런 뭐 다양한 지금 현재 이제 이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뭐 블로그도 운영을 하시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로 이제 일단은 대처를 하시고 하시는 것 같고요. 뭐 지금 책을 만드시는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여기에서 좀 더 활동 영역을 넓히면 나의 시장도 확대되고 또 그런 계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 시장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또 직업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뭐 베푸는 역할들을 할 수 있으니까 시장을 확대시킬 수 있는 노력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이거는 이제 지식을 정보해 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렇죠. 이런 음식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요즘에 문화센터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문화센터들에 가서 그 애완동물 그 이유식 과정 이렇게 하면 실제로 가정주부들 중에서 내가 네.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런 거를 해서 그런 과정을 거기는 아주 장기의 과정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내가 현재까지 축적돼 있는 노하우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런 정도의 한 2시간 정도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시간 얼마든지 운영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부터 단계별로 시작을 하시고 그렇고 해서 저변을 확대하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그러면 시장이 저절로 좀 확대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건강한 그 사료 시장으로의 전환, 이게 관건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시기적인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많은 대기업들이 이제 지금 사료 시장을 꽉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국내 같은 경우에도 70% 이상이 이제 외국계 기업들이 사료 시장을 챙기고 있거든요. 네. 불과 이제 국내 기업들이 이 사료 시장에 뛰어든 거는 몇 년 되지 않습니다. 뭐 최근에 물론 CJ라든가 뭐 풀무원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선진국 시장에서는 이미 사료 시장에서도 건강식품 시장이 이제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전체 시장에서 미국에서 전체 시장에서 약 200억 불 정도가 음식 시장이라고 한다면 네. 그럼 용품 시장은 37억 불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먹거리에 대한 애완동물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먹거리가 커지게 되는 이유는 뭐냐? 물론 거기에서 뭐 우리보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숫자 자체가 많죠. 뭐 대부분 미국은 한 60% 정도가 애완동물을 키운다고 하니까요. 네. 우리나라는 한 16%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장 자체가 큰 것도 있지만 거기에 건강식품 관련한 부분들의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오가닉 제품에 대한 판매량이 늘고 그럼요. 있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제 애완동물과 관련해서도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적인 전망들이 굉장히 이제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좀 더 다양화시키고 한다 그러면 지금 자체적으로 이 창직을 연착륙시키는 데는 굉장히 시기적으로 적절한 상품을 개발하신 거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오가닉 제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품 개발을 좀 더 신경을 쓰시면 전망은 매우 밝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가족보다 가까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워낙 핵가족화되면서요. 반려동물 함께 하시면서 보람된 적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에는 그래요. 아이들 이제 정서적으로 또 이제 도움이 되라고 키우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요걸 개발을 해서 상품화 하기 전에 네. 제가 나눔을 했어요. 이 집 저 집 조금씩 다 나눠주고 구분하고 이제 상태를 다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이걸 그럼요. 먹고 어떤 반응이 나타났는지. 그러니까 대신 이제 약품이 아니고 다 천연 식품 재료로 만들어드린 식품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안전성을 먼저 안전하다는 걸 이제 알려드리고 제가 이거 특허하고 또 이제 상표 등록까지 다 마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다 안내해드리고 혹시 드셔보시겠냐. 그래서 이제 많이 통화를 하고 아이들의 상태를 체크를 했는데 제가 나눠주시는 그분께서 옆집에 사시는 할머니한테 이걸 주신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하루는 제가 이제 강원도 양양에 살거든요. 네. 대포항 옆에요. 근데 네. 할머니가 오셨어요, 거기를. 어떤 할머니가 예. 자제분 이제 차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네네. 근데 70대 넘으신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오시자마자 저를 찾더니 이렇게 앉으시더니 돈을 이만큼을 주시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예. 아니 나를 왜 돈을 주시냐고 할머니 그랬더니 이제 할머니가 키우는 집에 10몇 년 된 강아지가 있어요. 네. 근데 걔가 이제 치아와거든요, 믹스견. 근데 이 할머니는 자식들 다 커서 이제 결혼하고 사회에 나가고 이제 남편분은 이제 먼저 가시고 혼자 이 아이 보면서 둘이 대화 나누면서 사신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아기가 이제 할머니 보면은 항상 웃어주고 할머니 뒤만 줄줄줄줄 쫓아다니고 그렇죠. 그림자잖아요. 네. 그리고 항상 나만 바라보는 아이잖아요. 이 할머니가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10몇 년이 되니까 아이도 이제 그 강아지도 늙으니까 아픈 거예요, 여기저기. 그래서 이제 얘가 계속 누워만 있고 이러니까 할머니가 그래서 그러셨대요. 이제 너도 이제 돌아갈 때가 됐니? 너 돌아갈 때 나도 데려가라. 저는 그 말씀 듣고 할머니랑 막 엉엉대고 울었어요. 네, 근데 네.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면서 그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제 얘가 계속 아프고 그랬는데 이거를 나눠서 먹이셨는데 애가 할머니 앞에서 그 갓난장이 애기 처음에 입양했을 때 그 모습처럼 활발하고 어머. 줄줄줄줄 쫓아다니고 아, 밥 달라고 할머니한테 긁고 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럼요. 이제는 막 더불어 할머니까지 그래서 이 아이의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너무너무 할머니도 이제 더불어 행복해지시는 거예요. 네, 네. 예,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그런 이제 스토리를 얘기를 해주시는 아. 거예요. 그때
정말 그냥 그렇죠. 내가 정말 이 일을 잘 하고 있는 그럼요. 걸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사실. 네, 그럼요. 분명히 저는 정말 좋은 음식을 개발해서 좋은 데 쓰고 있는데 어느 날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그때는 나 정말 이거 죽을 때까지 할 거야. 진짜 보람된 그런 네. 시간이었을 것 네, 같고 네. 저희도 얘기를 듣는 순간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이렇게 활동을 하고 창직을 하신 지 8개월 차 접어들었다고 들었는데 교수님 8개월 차가 되면 어떤 거에 좀 신경을 써야 될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이제 보람과 감동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시기예요. 맞아요. 예, 내가 그동안 하고 싶지 않았던 일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이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은 뭐 금전적인 수입도 중요하지 않고 뭐 보람만 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것이 이제 직업으로 정착이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제 직업으로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요소들이 필요한데 그것들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나에게 그럼요. 벌어다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이게 않습니까? 직업이죠. 네. 예.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상품을 이제 홍보하는 부분들, 홍보 마케팅하는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백화점에 있는 문화센터들 같은 거하고 좀 연계를 해가지고 이 시장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의 방법, 마케팅 방법들이 좀 있다고 한다면 또 신상품을 개발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상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이것은 그냥 누구에게 배달해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특허 등록도 마치고 하는 공산품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공산품은 검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럼 연구진들 뭐 아마 이제 대학의 수의학과라든가 혹은 또 식품영양학과에 있는 교수님들하고도 연계를 하면 훨씬 더 좋은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네,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품 다각화의 노력들 네. 예,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1인 기업으로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데 이제 향후에 내가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 갖춰 나가면 어떻게 할까? 아마 지금은 매일매일 걸려오는 상품 전화, 상담 전화만 받기에도 아마 벅차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기에다 매달려 있으면 다른 부분들에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직 체계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조직 체계 부분은 아직까지는 뭐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실 것 같은데 네. 염두에 두어야 할 3가지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제품을 다각화하는 노력, 나중에 이제 우리 회사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조직을 체계화시키는 노력, 이제 3가지 노력을 이제 단계별로 좀 병행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교수님이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조언을 좀 참고하신다면 우리 조 대표님 앞으로도 더 만족하실 것 같고 더 밝은 미소를 지으실 것 같은데 자,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지금 제가 이제 자연식에 대해서 전문 서적을 쓰고 있어요. 또 책을 준비하고 계시군요. 네네. 예. 이제 다시 쓰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은 그거 좀 잘 써서 너무 어렵지 않게 이제 어떤 분이든 이제 편하게 보고 하실 수 있도록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건강한 반려동물들의 먹거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모여 계신 자리라면은 초대해 주시면 언제든지 가서 네. 이제 강의해서 뭐 좋은 먹거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추구하는 거는요. 네. 어차피 이게 국내 단독 개발 상품이기 때문에 또 비슷한 상품이 나올 거라는 건 알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요 시장이 점점 넓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들한테 훨씬 더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아이들이 훨씬 더 좋은 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좋은 음식 그 부분하고 네. 예. 그렇군요. 사실 저는 이렇게 이런 질문을 드릴 때마다 굉장히 놀라게 되는 게 많은 창직가분들이 이 비슷한 제품이 나오거나 비슷한 직업이 생기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시장 확대적인 측면을 얘기를 하면서
반기시던데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역시 진정성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헬로 맘마미아 조향선 대표 그리고 부천대 김군수 교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창직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서울시 또한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70개의 미래형 신직업 발굴 육성을 목표로 민간기관과 함께 미래형 신직업군 양성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니까요. 어떤 양성 사업, 양성 과정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